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동안 따스했던 날씨는 오늘 잠깐 주춤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진이 14도, 경주가 2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따스해진 날씨 덕에 옷이 많이 얇아졌죠. 오늘은 가벼운 외투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한낮에는 어제보다 4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탁했던 공기는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되지만 중국발 황사가 일부 북한 상공을 지나며 오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스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조특보는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경북 영양에서는 산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4도, 영덕과 포항이 16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는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많이 끼겠고 동해 중부해상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과 남부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4월 초까지는 별다른 소식 없이 온화한 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규모 5.4의 지진으로 폐쇄됐던 포항 흥해초등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큰 지진과 수차례의 여진을 겪어서인지 지진 대피 훈련에 임하는 학생들의 표정과 행동은 진지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 발생을 알리는 교내 대피 방송. 수업 중이던 학생들은 모두 재빠르게 책상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잠시 후 담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은 책가방을 머리에 올린 채 침착하게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지난해 큰 지진 때 많이 놀랬던 학생들은 반복되는 지진 대피 훈련을 통해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평소에도 지진 대피 훈련을 해서 실제 지진이 나면 더 빠르게 나갈 수 있어서 좋아요. 흥해초등학교는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으로 학교가 폐쇄됐고 올해 신학기부터 1, 2, 3, 4학년 학생들은 수리를 마친 기존 교실에서 5, 6학년 학생들은 운동장에 마련된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교실을 오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대피로를 또 연습도 하고 또 지금 아이들이 학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교실마다 대피로가 어디인지도 우리가 아마 3월 달에도 연습을 해놓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 교실의 불편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비통으로 있어서 더 편한 느낌이 들고 더 긴장되는데 또 적응이 돼서 더 편한 느낌이 들어요. 지진 대피 훈련에 이어 학생들은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한 생존 교육도 받았습니다. 어릴 때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흥해초등학교 395명 정규생에 대해서 수업하는 중에 지진이 발생한 걸 가정해서 지진 발생 이후 재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진 대피 훈련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한동대가 페미니즘 강연을 개최한 학생에 대한 징계를 내리자 지역 시민단체가 대책위원회를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징계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고 대학 측은 징계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한동대의 한 학생 동아리가 성노동과 페미니즘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학교 측은 규정을 위반했다며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게 무기정하게 징계를 내렸고 징계를 받은 학생은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기독교 이념에 반하는 행사 혹은 학교 이념에 반하는 행사라는 것을 명시했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본인들의 이념, 본인들이 믿고 있는 신념에 어긋났기 때문에 징계를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다는 것을. 학교 측의 징계 이후 비판의 목소리와 성명이 이어졌고 지역의 43개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무기정학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대학 측에 촉구했습니다. 우리 헌법에 있는 학문의 자유, 그리고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또는 헌법에 위해서 억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죠. 대책위원회는 또 앞으로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서명운동과 촛불문화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대학교는 허가 없이 집회를 열어 학교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동대 관련 진정사건을 접수했고 강연 개최와 징계 경위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는 최근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에 지역산업 기여 방안을 주제로 용역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동국대 산업협력단이 주관해 오는 6월까지 진행하는데 전국 유일의 양성자 가속기 센터를 활용해 경주 지역의 연관 기업을 지원하는 등 전략 산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공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당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3선에 도전하는 시장 군수는 되도록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구와 함께 유일하게 경선을 치를 경북지사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경북도지사 경선은 김광림, 남유진, 박명재, 이철우 4파전입니다. 경선 선거 운동은 2일부터 시작되지만 후보들은 경선 후보 등록을 마치고 얼굴 알리기와 공약 홍보에 숨가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당 경북 지역 시장 군수 공천 신청자 78명에 대한 면접도 진행됐습니다. 강석호 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은 3선 단체장은 충성도가 낮다며 3선 연임 지역은 여론조사를 해 교체 지수를 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3선 도전 현역 단체장들을 가급적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 선거 구도에 적잖은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경북 기초단체장 3선 도전자는 안동 문경 경주시장, 예천 봉화 울진 군수 등 10명이나 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광역의원 공천 후보 면접이 진행되고 기초의원 후보자 면접은 추후 진행합니다. 한국당 경북도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차례로 공천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내일부터 닷새간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공천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한국당은 도지사 후보는 오는 9일, 기초단체장은 다음 달 20일 전까지 공천하고 민주당은 도지사는 다음 달 20일 전까지,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는 공천을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돼지 농장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가 가축시장 14곳을 다음 달 9일까지 일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30일까지 어미돼지 12만 4천 마리에 대해 A형 구제역 백신을 긴급 접종하고 소와 돼지, 염소 등 우제류의 농장 간 가축 이동도 다음 달 2일까지 금지합니다. 100년 전 독일인 신부가 쓴 우리나라 최초 양봉교재 양봉요지가 독일에서 돌아와 어제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당시 150권이 발행됐다가 지금은 이 한 권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봉요지는 100년 전 독일에서 온 퀴겔겐 신부가 썼습니다. 한글로 된 우리나라 최초 양봉교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 표지에는 독일어와 한자로 책 제목이 적혀 있고 당시 서울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출판했습니다. 양봉요지는 봉군, 벌의 무리를 다루는 방법을 비롯해 채밀, 보관 방법을 계절별로 나눠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양봉 기술과 경험을 우리나라에 보급하기 위해 편찬된 겁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이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좀 보탬이 될까 해서 이제 양봉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한국으로 봐서는 그것이 근대 양봉의 첫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등사본 150권이 발행됐지만 독일의 한 수도원에 한 권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원 선교사로 파견된 신부가 독일 수도원 도서관에 발견해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교육을 받은 수도원, 민츠샤와트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그 도서실에 들어가서 마침 한 권 찾았어요. 책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현재의 우리 한국 양봉의 기술과 별 다른 점은 없습니다. 전국 유일의 양봉 특구인 칠곡군은 이 책의 의미가 아주 크다며 반환을 추진했고 지난 1월 연구대여 형식으로 책을 받았습니다. 칠곡군에서 발간한 양봉요지의 복사본입니다. 칠곡군은 이 책의 원본을 이곳 꿀벌나라 테마파크에 전시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방문을 계기로 영덕과 울진 원전 건설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영덕 천지원전에 2,300억 원이 투자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6년간 제한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울진 신한울 3, 4호기도 8,900억 원의 투자금을 낭비하게 됐다며 해외 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건설이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희 경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어제 포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부진한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빠른 시기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사퇴 후보의 정책을 수렴해 단일 후보의 공약에 반영시킬 수 있다며 기존 협의대로 4월 중에 단일화를 매듭짓자고 촉구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인데 한수원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수원의 내부 계획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의 60% 이상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더 큰 문제는 제외된 대부분이 원전 안전과 직결된 정비와 방사선 등 안전 관련 분야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국내 5개 원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수력 원자력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조를 배제하는 등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한수원이 정규직 전환을 최소화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뒤 구색 맞추기용으로 짜 맞추기식 용역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가 공개한 한수원의 전환 계획을 보면 전체 비정규직 7,300여 명 가운데 자회사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은 2,100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4,500여 명은 전문성과 중소기업 지능이 장려되는 경우 등을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사자들과 논의해서 전환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한수원은 작년 10월 달에 이미 내부에 전환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1억 8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측은 특히 전환 제외 대상의 대부분이 원전 안전과 직결된 정비와 방사선, 정보통신 분야로 무분별한 아웃소싱이 초래한 후쿠시마 원전 참사의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기 문제도 있지만은 실제 그런 산업 안전의 문제에서도 큰 위험으로 다가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노조 측은 한수원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공익감사 청구는 물론이고 현장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현재 6개 업무 분야별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 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한편 올 들어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각 기관이나 사업장마다 정규직 전환 비율과 공개 차용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마찰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와 경북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대구 경북 임금 근로자 수는 2008년 이후 연평균 대구 1.9%, 경북 2.7%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과 비교하면 대구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저임금과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한국은행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신성장 산업개발과 양질의 고령층 일자리 늘리기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살찐다고 밥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쌀밥이 비만과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어느 구내 식당. 고봉으로 푼 밥그릇은 찾아보기 힘들고 조금씩 먹거나 그마저도 남기기 일쑤입니다. 쌀의 주성분인 탄수화물이 살을 찌게 한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100% 그 흰쌀만 먹으면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체중 같은 것도 보를 수 있으니까 쌀밥은 많이 안 먹고요. 근데 이 같은 통설이 뒤집혔습니다. 농촌진흥청 임상 시험 결과 밀가루빵보다 쌀밥을 먹었을 때 혈당 감소가 완만해 배고픔을 덜 느끼고 인슐린 분비량도 31%가량 적었습니다. 또 당뇨 위험군의 경우 체중과 허리둘레, 뱃살의 주범인 중성지방 수치도 감소했습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빵은 흡수가 빠른 단순당이, 쌀은 복합당으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쌀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은 복합당으로 구성된 좋은 탄수화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쌀밥을 지속적으로 먹을 경우 혈당을 낮춰주고 비만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를 쌀을 이용한 성인병 예방 가공식품 개발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3월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104로 지난달보다 1.2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09.5를 기록한 뒤 4개월 연속 떨어지다 반등했는데 향후 경제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앞으로 1년 뒤 주택 가격 전망은 103으로 지난달에 비해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경주시는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실직이나 휴폐업, 사업장애 화재, 이혼, 심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등입니다. 지원액은 생계비가 1인 가구 기준 43만 2천 원으로 경주시에서는 지난해 800여 명에 6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울진군은 북면 부구리에 국민문화복지공간인 흥부문화센터를 다음 달 착공해 내년 1월쯤 준공합니다. 흥부문화센터는 6천여 제곱미터터에 지상 4층 규모로 체력 단련실과 문화교실, 도서관 등을 갖추게 됩니다. 전체 사업비 86억 원 가운데 66억 원은 한울원자력본부가 지원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재 해설을 해주는 문화재 돋보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 전시 중인 사천왕사 노규 신장상에 대해 해설하고 다음 달은 조선시대 한시로 본 경주를 주제로 행사가 펼쳐집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문화재 돋보기 행사를 통해 일반인도 전시품에 대한 이해와 궁금증을 푸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지역 농특산품 할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영일만 친구를 비롯해 온라인 쇼핑몰인 포항마켓은 이벤트 기간 최대 25% 할인하며 포스코 직원과 가족에게는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번 할인 행사에는 포항시 농특산품 판매장 23개 입주업체가 참여합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42번째 미술관 음악회를 오늘 오전 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합니다. 미술관 음악회는 시민들이 음악과 미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립미술관은 지난 8일부터 우리 시대 여성 작가들 전시와 미술감 소장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음대 졸업자들이 잇따라 배출되면서 예술계에도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시립합창단 단원 3명을 모집한 결과 37명이 응시해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 달 고정수당 80만 원에 출연 때마다 10만 원의 수당이 주어지는 비상임인데도 지원자가 몰리는 것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예술단원이라는 명예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주시 고치대 모집에는 단무장을 포함해 9명 모집에 20명이 응시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는 실내보다 퍼레이드 등 외부 공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따스해진 날씨 덕에 옷이 많이 얇아졌죠. 오늘은 가벼운 외투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한낮에는 어제보다 4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탁했던 공기는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이 됐지만 중국발 황사가 일부 북한 상공을 지나며 오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스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조특보는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경북 영양에서는 산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4도, 영덕과 포항이 16도, 경주가 20도입니다. 울릉도는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많이 끼겠고 동해 중부해상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과 남부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4월 초까지는 별다른 소식 없이 온화한 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